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전 남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파혼을 했거든요. 왜 했는지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제 사연을 듣다 보면 파혼한 이유가 참 기막힐 노릇일 거예요. 저 역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다 털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근업력을 실컷 하려고요. 전 남자친구와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서로 호감을 껴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공시생의 길을 걷고자 했어요. 자기 정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한번 도전해보게. 확실하게 결심하고 그만둔 거지? 그럼 확실하게 결심 섰지. 내가 이 나이에 회사 그만두고 공시생 된다니까 조금 걱정되지? 자기가 원하는 거면 해야지. 원래 공무원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공시생 준비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 다닌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나 싶더라. 그래서 고민하다 그만둔 거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어. 그래, 자기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면 앞으로 많이 힘들지도 몰라. 공시생의 삶이 원래 여유가 없어. 늘 시간에 쫓길 거고, 전처럼 데이트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자기 친구들 남자친구랑 비교되기도 할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약속할게. 나 반드시 시험에 꼭 붙을 거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내 곁에 있어줘. 이때가 연애한 지 한 2년쯤 다 되어갔을 때예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시생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줄 뿐이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말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2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공시생이 되겠다고 하니 살짝 주춤하게 되는 건 있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다 이해하고 존중해야지. 그렇게 남자친구는 공시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한 2년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1년 만에 바로 붙을 거라 기대 안 했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불안감이 들더군요. 물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남자친구 이번에는 시험 붙을 수 있대? 그걸 어떻게 알아? 일단 시험 쳐보는 거지. 왜 몰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시험 봤으면 감이 올 거 아니냐고.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괜히 마음 조급해하는데 옆에서 그런 말하면 더 긴장하고 불안해할까 봐 뭐라고 말하기도 그래. 그런데 그건 왜? 시험 못 붙을까 봐 걱정돼서 그래? 당연하지.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이제 곧 30대잖니. 너희가 만난 시간도 몇 년인데 이제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아? 솔직히 엄마랑 아빠는 이게 맞나 싶어. 결혼해야 하는 판국에 공시생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 거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좀 그래.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부모님과 같이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할 때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결혼이란 거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러다 계속 공시생인 남자친구 뒷바라지 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 고민을 들은 친구는 그러지 말고 헤어지는 게 답이라고 진지하게 저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냥 헤어지라니까. 솔직히 우리 나이 정도면 이제 결혼을 남자 만나 여유롭게 미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공시생인 네 남자친구 미래는 불투명하잖아. 아직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헤어져?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없어. 결혼은 현실이야. 더군다나 네 남자친구 행정고시 준비한다며? 그게 얼마나 붙기 어려운 건데.
너희 벌써 사귄 지 4년 넘었어. 앞으로도 계속 공시생 여자친구 역할할 자신 있니? 주구장창 구질구질한 연애하고 싶냐고. 난 헤어지는 게 답이라고 본다. 내가 너라면 진작 헤어지고 다른 놈 만나서 결혼했을 거야. 그게 현명한 거지. 너희 부모님도 걱정 많다며? 솔직히 친구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죠. 저도 사람인지라 사랑만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공시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힘들 때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제가 비수를 꽂으면 처벌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잘 되기만을 바랐어요. 그러나 불투명한 미래의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자친구에게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냈어요. 행정고시는 어려우니까 목표를 조금 낮게 잡으면 쉽게 붙을 수 있을까 해서요.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지? 행정고시 준비가 힘든 거니까.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목표를 조금 낮춰보는 건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행정고시는 문턱이 워낙 높잖아. 그만큼 까다롭고 붙기 어려운 거고. 그럴 바에는 목표를 조금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5급 아니더라도 7급이나 9급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자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더러 5급 준비하지 말고 9급 말단 공무원이나 되라고?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낮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5급보다는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해서. 자기 꼭 5급을 목표로 두고 가야 하는 이유도 없잖아. 그저 월급이 더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야, 9급은 정말 아니야. 내 자존심이 용납 못해. 나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공시생판에 뛰어들었어. 이 나이에 그런 결정하기 쉬운 거 아니란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더군다나 우리 만난 지 4년 넘었고 곧 있으면 30대가 코앞이야. 슬슬 결혼도 생각할 때인데 지금 난 보잘것없는 공시생이고 그럼 적어도 5급은 따야 자기 면도 세울 수 있고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지 않겠어? 그간 이해하고 기다려준 보람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자기 혹시 조급해서 그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 약속 가볍게 여기지 말아줘. 내가 말했잖아. 반드시 붙을 거라고.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 못해. 하지만 지금까지 잘 기다려줬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보란 듯이 합격 소식 꼭 들려줄 테니까. 제발 날 믿고 기다려줘라. 남자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보다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건 남자친구겠죠. 하지만 저 역시 힘든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하기 버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질러버렸습니다. 그간 잘 참아왔는데 주변에서 하도 난리니까 저도 모르게 그 감정에 동조된 것인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죠. 그게 언젠데? 내가 언제 자기한테 기다린 보람 느낄 수 있도록 5급에 꼭 붙으라고 했니? 난 그저 자기가 공무원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믿고 기다려준 것밖에 없어. 난 솔직히 5급이든 9급이든 상관 안 해. 물론 직급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지겠지. 받는 대우도 다를 거고. 그런데 우린 시간이 얼마 없어. 자기 말대로 우리 만난 지 4년 넘었고 결혼 생각할 때인데 자기가 공시생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마냥 기다린다는 게 정답일까? 이러다 계속 결혼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싶더라. 오죽하면 주변에서 그래. 가망 없으니까 그냥 헤어지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지 감이 와?
물론 나 힘든 거에 비하면 자기도 만만치 않겠지. 어쩌면 나보다 더 괴로울 걸 잘 알아. 그래서 그런 거야. 5급보다는 9급이 붙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나 자기 많이 사랑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런데 자기가 공무원 꼭 되고 싶다니까. 더 나이 먹고 늦기 전에 제대로 도전해서 이루고 싶다니까. 그 뜻 존중해줬어. 그런데 자기야, 평생 20대로 살 수 없어. 시험 준비한다고 치면 또 2, 3년 금방인데 이러고 있는 걸 마냥 반길 수 있겠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래서 9급 시험 보면 안 되냐고 말한 거야. 자기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거렸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은 듯 남자친구는 잠시 주춤거렸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푹 쉬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제가 언제까지고 묵묵히 곁을 지켜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나 봅니다. 여러 가지로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태라 이날은 더 이상 무슨 말을 나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몇 날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게 정답이 될까봐 두렵기만 했죠. 이런 현실이 참 싫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많이 지친 남자친구가 나를 위한답시고 이별하자고 할까봐 크게 걱정됐어요. 이때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연락 없는 남자친구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 뭘 생각했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답은 정했어? 응. 아마 저는 기다리는 와중에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우린 헤어질 거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을 정했다고 했을 때 기어이 헤어질 때가 왔구나 싶었죠. 그래서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더군요.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정한 답이야. 우리 결혼하자. 결혼?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기를 포기할 수 없어. 자기도 그렇겠지만 나도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있거든. 솔직히 자기 말대로 구급으로 낮춰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도 해봤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왕 도전해본 김에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시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 무엇도 포기할 마음이 없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둘 다 꼭 이뤄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부터 하자. 다만 몇 년간은 돈 잘 버는 남편 못 될 거야. 그런데 약속할게. 나 시험 꼭 붙을 것이고 시험 준비하는 동안 전공 살려서 틈틈이 알바라도 할게. 그럼 자기가 더 힘들어지잖아.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힘들겠지. 그래도 괜찮아. 잠 조금 덜 자면 되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를 잃는 것보다 힘들까 싶더라. 그리고 만약에 말이야.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때는 인정하고 공무원 그만둘게. 딱 2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 2년 안에 못 붙으면 나 미련 없이 포기하고 직장 들어갈게. 직장에 들어간다고? 정말 그럴 수 있겠어? 당연하지. 아무리 내 꿈이 공무원 되는 거라고 해도 평생 한 가정 책임져야 하는데 마냥 내 고집만 내세울 순 없잖아. 나한테는 꿈만큼 자기도 중요하고 소중해. 자기야,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 우선 우리가 모아놓은 돈에서 부족하면 대출 조금 얻어서 결혼하자.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성대하게 결혼은 못 해줄 거야. 앞으로 주머니 사정 뻔한데 최대한 아끼는 게 좋잖아.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같은 미래를 바라볼 거니까 그걸로 위안 삼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공무원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꼭 자기 먹여 살게. 그러니까 지금은 보잘것없는 나라도 결혼해 줄래? 정답 없는 미래라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답을 정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미래라 생각해줘. 갑작스런 프로포즈에 많이 놀란 것도 잠시.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것을 감수하고 포기한다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고 고마웠어요. 본인이 되고 싶은 꿈을 마냥 고집할 줄 알았는데 제가 더 소중하다고 말해주니 참 듣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확신에 찬 그의 말과 눈빛에서 저는 큰 믿음을 느꼈어요. 비록 남들보다 순탄한 삶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굶어 죽기야 할까. 무엇보다 2년 안에 시험 못 붙으면 모든 걸 체념하고 직장 생활을 하겠다는 그 말에 결혼을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2년 동안은 남자친구도 작게나마 돈벌이 할 거고 제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식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예비 시모는 제게 쩔쩔매며 죄인처럼 미안해하셨어요. 너희 결혼 소식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 정말 잘 됐구나. 내 어머니 좋아해 주셨다니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내가 너한테 고맙지. 그나저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희가 모아놓은 돈으로 준비해야죠. 신혼집은 결혼 준비야 어찌어찌 준비할 수 있다고 쳐도 신혼집까지는 빠듯한 거 아니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로 했어요. 아니, 너희 집에서? 아이고, 지혜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는 너도 알다시피 어려운 형편이잖니. 뭐 하나 여유롭지 않아서 도와줄 거 없는데 정말 잘 됐구나. 신혼집 준비하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 큰 걱정 덜어서 정말 다행이야. 지혜야,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 아들 은인이다. 은희는요, 무슨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데요, 뭐.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쉬운 결정 아니라는 거 내가 더 잘 알지. 비록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지만 실상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저러고 있는 건데 결혼 결심하기 쉬운 조건 아니잖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때는 그것 때문에 망설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저를 굳건히 잡아줘서 결혼 결심한 거예요. 서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참 좋고 무엇보다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어떻게 미안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런 상황에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그저 고맙고 또 고맙구나. 물론 나도 내 아들 믿어. 언젠가는 시험에 합격하리라 믿고 있는데 사람 일이란 게 변수가 따르는 법이잖아. 혹시라도 계속 떨어지고 이러고 있으면 어쩌나 싶고. 그때 누가 우리 아들을 거들떠봐 줄까 걱정되더라고. 내 새끼 부족한 점 많지만 내가 잘아마. 난 너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할 생각도 없고 그저 내 딸이라 여기며 정말 잘할게.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아들한테 시집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집까지 해온다고 하니 더 고맙고 미안하구나. 지혜야,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라 생각하지 말고 친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하렴. 알겠지?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따스하게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을 전폭적으로 찬성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본인 아들과 결혼해 준다고 무척 고마워하셨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때부터 과하게 잘해주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저와 우리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김장하는 날인지 집이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떡하니 우리 집 김장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응, 이제 오니? 아유, 퇴근 늦게 하네. 피곤하지? 근데 뭐 야근이 있어서. 그런데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는. 오늘 너희 집 김장한다고 해서 도와드리고 있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김장하는 걸 어떻게 하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우연히 시장에서 사부인을 만났지 뭐니? 김장한다고 배추며 무며 하나를 사시길래 내가 좀 도와드린다고 했어. 이 많은 걸 혼자 어떻게 다 하셔? 나라도 도와야지. 아니 그래도. 그럼 어머니 잠시만요. 저도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아유 와서. 여태 일하다 왔는데 피곤하잖아. 푹 쉬어야지. 그래도 이 많은 걸 어떻게 엄마랑 어머님 둘이 해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 나 혼자도 충분하다. 아이고 사부인 두세요. 그거 제가 할게요. 시모는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엄마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들고 있는 바구니를 대신 번쩍 들더니 열심히 김장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표정을 지었고 엄마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김장이 끝나고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시모는 집에 돌아갔죠.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큰 통에 김장김치를 담아서 건네셨는데 시모는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가져가세요. 김장 도와주신 거 감사해서 그래요. 마땅히 뭐 드릴 건 없고 김장한 거랑 집에 있는 과일 좀 챙겼어요. 이제 한 가족 될 사이인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뭘. 그래도 가져가세요. 열심히 도와주셔서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참.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그럼 사부인 마음 불편하지 않게 받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장할 일 있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불러주세요.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한사코 거절하시더니 엄마가 계속 챙겨주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며 받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보내고 나서 저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이모들하고 김장하는 거 아니었어? 집에 오니까 어머니 계셔서 깜짝 놀랐어. 아니, 저 많은 걸 엄마랑 어머님하고 둘이서 한 거야? 힘들 텐데 그냥 이모들 부르지 그랬어. 아유,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근데 계속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부를 필요 없다고 막 말리는데 어떡하니 그럼? 저 많은 배추랑 무 다 네 시어머니가 손질한 거야. 괜히 무리해서 알아놓는 건 아닌가 걱정이다.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괜찮다는데 어찌나 부담스럽던지. 그래? 아니 어머니는 왜 그렇게 무리하셨을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너하고 우리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것 같아. 뭐가? 말끝마다 보잘것없는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계속 그랬잖니. 우리한테도 큰돈 나가서 힘들 텐데 신혼집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연신 굽실굽실하는데 이거 뭐 부담스러워 죽겠다. 계속 허드렛 일하면서 몸으로 때우려는 것 같아서 보기 좀 그래. 네 아빠도 불편해하고. 아니 누가 보면 우리 집 가정부인 줄 알겠어. 틈만 나면 청소해준다고 하고 무슨 일이든 도와준다고 하는데 여간 부담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야. 정말?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 아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뭐 좋은 거라고 말하니? 우리 속도 이런데 괜히 네 속도 불편해지지. 아무튼 네 시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중간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칠까 봐 겁나 죽겠어. 오늘도 도와주겠다고 아득바득 우겨서 따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막 손질하는데 어찌나 난감하던지.
아유, 그래서 그런지 더 피곤하네. 엄마 말 들어보니 그동안 제가 모르는 해프닝이 여러 개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빌라 복도 청소해주는 업체가 있었는데 어떤 마찰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어요. 다른 업체를 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던 차에 누가 복도에 뭘 흘려서 냄새가 코를 찌르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부랴부랴 청소도구를 가지고 와서 막 청소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막 말렸지만 시모는 청소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다며 사부인 걱정하지 말고 본인만 믿으라고 막 열심히 닦고 가셨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부모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겠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시모의 행동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슬쩍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와 부모님께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랍니다. 다 미안해서 그렇지 뭐. 내가 뭐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지금 처지가 많이 부족하니까 괜히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는데. 나랑 부모님은 정말 괜찮거든. 오히려 그러시니까 우리 마음이 더 불편해. 몸둘 바를 모르겠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의 빚을 갚고 싶으신 걸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가 잘 말씀드려봐. 나랑 부모님은 정말 괜찮아.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미안해 하시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 에이, 괜히 내가 부족해서 여러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한다. 얼른 시험에 딱 붙어야 할 텐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부족하고 넘치고 뭐 그런 게 어딨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행여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어. 그래야 실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고 믿어줘서 고마워. 나 꼭 시험 붙을게. 남자친구는 마냥 응원해주고 기다려주는 제게 고마워했고 그 마음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꼭 보란 듯이 붙어서 약속 지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전적으로 믿으며 공시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틈틈이 결혼 준비도 하면서요. 시험 준비하랴, 알바하랴, 남자친구는 아주 바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준비는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라고 제가 말렸어요. 중요한 거 빼고는 저 혼자 준비해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어느덧 결혼식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남자친구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붙었어. 붙었다니? 뭘? 설마 시험에 붙었어? 어, 방금 결과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자기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왔어. 세상에, 자기야, 정말 수고 많았어. 그렇게 고생하더니 진짜 잘 됐다. 거봐, 내가 말했지? 나 반드시 붙는다고. 나 약속 지켰다. 고마워. 약속 지켜줘서. 남자친구의 합격 소식을 듣게 되니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같이 눈물 흘렸어요. 공시생 남자친구 뒷바라지 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주변에서 많이 욕했을 거야. 언제까지 공시생 뒷바라지 할 거냐. 더 좋은 조건 가진 남자 많다. 헤어져라.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끝까지 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대충 때우거나 굶었고 잠도 쪼개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라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자기 때문에 더 이 악물고 공부한 거야. 그동안 나 믿고 기다려준 자기한테 보란 듯이 합격증 쥐어주고 싶어서. 나 믿어준 거 정말 고마워. 이제 장인 장모님 얼굴 볼 면이 좀 서는 것 같아. 당당히 자기랑 결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 당당하지 않을 게 어디 있어. 공치생이 뭐 잘못된 거라고. 내가 더 고마워. 약속 지켜줘서.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자기가 원하던 꿈 이뤘네. 어머님도 참 좋아하시겠다. 어서 가서 말씀드려. 시험 붙었다고. 나보다 더 좋아하실걸? 우리 두 사람은 시험 합격 소식에 큰 기쁨을 나누며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올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좋은데 남자친구는 오죽할까 싶었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어머니께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인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에 서둘러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죠. 우리 둘은 짧게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서둘러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자친구가 급히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지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자기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네? 어머님이? 무슨 말? 그건 나도 모르겠어. 우선 자기 어머니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시간 괜찮으면 잠시 들릴래? 그래, 알았어. 준비하고 바로 갈게. 갑자기 무슨 일로 부르시나 의아했지만 합격 소식에 같이 축하하고자 하시나 싶어 서둘러 옷을 입고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네,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해서 뭐 사올 시간이 없어 급히 왔네요. 잘했다. 어서 앉으렴.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디 갔어요? 내가 심부름 좀 보냈어. 아들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하세요. 너도 들었지? 우리 아들 합격한 거. 네, 들었어요, 어머니. 기분 좋으시죠? 저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데 어머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간 저보다 더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랬지. 공시생 아들 둔 죄로 너한테도 그렇고 사돈한테도 그렇고 빌빌 기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지. 네? 솔직히 너도 그렇고 사돈도 그렇고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 집안 무시했을 거 아니니? 난 내 새끼 어떻게든 장가 보내려고 그동안 너희 집 식모살이 하면서 참 힘들었다. 식모살이라뇨,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저희 부모님이 언제 무시했다고 그걸 꼭 입 밖으로 내야 알아? 딱 보면 알지. 우리를 보는 그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어. 우리 아들 공시생이라고 무시한 건 사실이잖니. 괜히 안 그런 척 포장할 거 없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왜 무시해요. 공시생인 게 뭐 어떻다고. 그리고 남자친구 시험 붙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 남자친구 믿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렇게 노력하니 언젠가는 꼭 붙겠지 싶었다고요. 그건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후였고 그전에는 미래 없는 애라고 싫어들 했을 거 아니야. 내가 모를 것 같니? 너희 한때 이 문제로 헤어질 뻔했던 거 내가 다 아는데? 어머니, 아무튼 그건 그렇고 우리 아들 이제 공무원이다. 그동안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고생한 보람이 있지. 이렇게 빨리 결심해 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너한테 따로 당부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너희 신혼집 말이야. 그거 평수 좀 늘려서 마련하렴. 평수를 늘리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왕 너희 집에서 신혼집 준비하기로 한 거 돈 좀 더 보태서 평수 크게 잡으라는 말이지. 아니, 갑자기 왜요? 지금 알아보는 평수도 적지 않은데 저희 둘이 살 건데 그 정도면 충분해요, 어머니. 너 말귀를 못 알아듣니? 생각보다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네. 척하면 척이지. 내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내 아들 공무원 됐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공무원 되려고 너도 나도 시험 준비하잖니. 공무원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란 말 못 들어본 것도 아니고 왜 이래? 더군다나 내 아들은 5급 공무원이야. 행정사무관 돼서 잘 나갈 텐데 그럼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지. 고작 그 정도 평수로 우리 아들을 모셔가려고? 옛날로 치면 과거 급제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니? 아무튼 나는 더 넓은 집안이면 이 결혼 안 시키련다. 전이면 몰라도 이제 공무원도 됐겠다. 너 아니어도 결혼하겠다는 여자 많아.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하렴. 예비 시모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눈빛부터 말투까지 한껏 거만해진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어머니, 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남자친구 시험 합격해서 서로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일을 만드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공무원 되는 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그게 대단한 벼슬도 아니고 그걸로 하루아침에 태도 싹 바꾸시니까 황당하네요. 어머니 이런 분이셨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공무원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더군다나 우리 아들은 말단 공무원도 아니고 무려 5급이야. 그런 남편 사위 얻어가면 당연히 돈을 더 쓰는 게 맞는 거 아니니? 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나 이 정도 말할 자격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 5급 공무원 남편을 꽁으로 얻으려고? 그리고 이왕 너희 집에서 집 준비하기로 한 거 거기서 돈 조금만 더 쓰면 되는 일인데 뭐 이렇게까지 반응하고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부모님은 뭐 돈이 남아들어서 집 사준다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잘 살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정작 어머님은 보태주는 거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더 넓은 평수로 준비하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어머니 지금 자식 가지고 흥정하세요? 와, 진짜 공무원 됐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거만해질 수 있나요?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뭐 그리 잘났다고 이렇게까지 당당히 내세우는지 소름 돋고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려 했다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나. 성질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막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시모 역시 지지 않고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흥정?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하고 있어? 우리 아들 더 이상 공시생 아니야. 네 주제에 5급 공무원 남편 갖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제 상황 뒤바뀌었어. 이제 누가 더 아쉬울 것 같니? 너 잘 생각해라. 괜히 파혼당해서 쪽박 차지 말고. 엄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시모가 잔뜩 열내며 저한테 따지고 있는데 때마쳐 집에 들어온 남자친구가 황급히 시모를 말렸습니다. 엄마, 이러려고 여자친구 오라고 한 거야? 나 몰래 더 큰 평수 집 해오라고 일부러 심부름 시킨 거냐고. 넌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너 좋다고 하는 일이니까. 이게 어딜 봐서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다 엄마 욕심이지. 아, 글쎄 넌 가만히 있으라니까. 더 넓은 집 얻으면 좋은 거지. 얘가 왜 이래? 너 기죽을 거 없어. 더 이상 공시생도 아니고 5급 공무원으로 떡하니 붙었잖니. 그럼 이 정도는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야. 사실 나 9급으로 붙은 거란 말이야. 뭐, 뭐, 9급?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너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5급 공무원이라며? 그야 엄마가 실망할까 봐 그냥 거짓말한 거지. 5급 공무원 되는 게 쉬운 줄 알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9급 시험 준비해서 붙은 거야. 여자친구랑 약속한 기간 안에 붙으려면 9급밖에는 답이 없어서. 야, 이놈아! 넌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아니 그럼 9급이면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말단인 거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 5급 공무원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이걸 어쩔 거야, 이 녀석아. 아이고 지혜야, 이걸 어쩌면 좋니.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네. 미안하다. 아까 들은 말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꾸나. 5급 공무원 붙었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잠시 실성했나 봐. 인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고요? 어머니 정말 태세전은 한번 빠르신 분이네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당당히 넓은 평수를 요구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아무리 태세전환 빨라도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거든요.
저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 싫어요. 정말 소름 끼치거든요.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저와 부모님을 대하신 거잖아요. 기회만 되면 또 언제든 이러실 텐데 제가 그걸 감수하고 결혼할 이유 있을까요? 자기야, 왜 그래?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아니? 너도 마찬가지야. 9급 공무원 붙었다고 왜 말 안 했어? 나도 너 5급 공무원 된 줄 알았어. 내가 9급에 붙어서 실망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넌 날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 9급이든 5급이든 난 상관없어. 다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날 위한답시고 거짓말하는 게 정말 날 위한 일인 것 같아?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너한테도 크게 실망했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저, 저기요. 아이고 지혜야,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당당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본인 아들 5급 공무원 됐다고 큰 평수의 아파트를 당당히 요구한 시모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얼굴에 소름 끼쳤고 나중에 또 두 얼굴이 불쑥 튀어나오겠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남자친구한테도 크게 실망했죠. 사실대로 말하면 누가 잡아먹나요? 저는 5급이든 9급이든 하나도 상관없는데 말이죠. 남자친구와 시모한테 제대로 실망했고 그동안 참고 기다린 결과가 고작 이거였나 싶으니까 허망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둘을 개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잘못했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시모와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저 싸늘하게만 대했습니다. 물론 만난 시간이 얼만데 이별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비록 힘들지언정 그만두는 게 정답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별의 시간을 걷게 되었습니다. 파혼 선언에 남자친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둘이 하는 거지. 반대해도 저는 예약한 거 다 취소하고 파혼을 마무리 지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다 차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 제가 잘한 게 맞겠죠? 같이 두 얼굴의 시댁 실컷 욕해주세요. 저에 관한 따끔한 충고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